오랜만에 카메라에 대고 아무 말이나 좀 떠들고 싶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한데 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작업했던 원고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계약을 했던 출판사랑 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출간되는 데까지 좀 여러 가지 부침을 겪다가 결과적으로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깨고 한동안 그 글이 방치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책이라는 게 반드시 인쇄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출판물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다,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주변에 지인들 중에 한 분이 그 독립 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직접 뚝딱뚝딱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작업했던 원고들을 다 업로드를 했어요. 일단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필로그로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약간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말들을 좀 해볼게요. 이 책의 제목은 카피캣의 우울인데,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 카피캣이라는 게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사람 혹은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비평 글을 써왔던 방식이랑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명확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그 토대 위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개인으로서, 관객으로서 이끌리는 전시 혹은 작업이 있으면 좀 무작정 찾아가서 나름대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둘러보고 흥미로운 부분들을 우연찮게 발견을 하면 스스로 확신을 해요. 아, 이 전시 혹은 작업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겠다. 뭐 간혹 뭐 이론적인 레퍼런스들이 중간마다 셔플링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던 전시, 그러니까 미술로 범주화할 수 있을 만한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느낀 바를 직관적으로 다시 풀어쓰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온전히 개인으로서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작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혹은 그것이 표현한 언어를 훔치듯이 글을 쓰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의 바깥에서 제가 어떤 개별 작업 미술과 무관하게 되게 다방면으로 말 그대로 섭취를 했던 되게 잡스러운 정보들, 이론들을 또 훔쳐서 은연중에 글을 쓰는 건지, 약간 그런 헷갈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썼던 비평 글들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해 보이는 언어 혹은 개념이 카피캣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피캣이 왜 우울한지는, 왜 우울할 수밖에 없는지는
그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책의 내용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공개되기 이전까지 이 원고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러니까 출판사를 거쳐서 책을 출간하는 게 계속 의도치 않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발된 이후에 이 글이 정말 말 그대로 방치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방치된 모습은 어쨌든 저는 그 글을 쓴 당사자이기 때문에 되게 처참해 보일 수 있겠다. 왜냐면 저 스스로에 대해서 숙고하기 위해서 쓴 글인 거는 맞는데, 그 과정 자체를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 같은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 책은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그걸 선행하는 거는 왜 그런 식으로 제가 미술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미술 비평 활동하기 이전에는 저한테 어떤 경험과 기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 전부가 지금의 저를 어떻게 절망적인 상태로 내몰았는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책을 쓰면서 저의 모든 과거를 돌이켜서 담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얼마만큼 온전히 담겨졌는지는 앞으로도 좀 저도 여유를 가지고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출판물로서의 책이 불발됐다는 사실을 좀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제가 돌이킨 과거까지도 의도치 않게 망쳐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9월 24일에 웹사이트로 그 원고를 공개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그동안 되게 혼자서 눌러 담으면서 스트레스에 휩싸였던 상태가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글 자체로 내버려두지 않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에 나름대로 큰 의의를 두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어쨌든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보니까 이 책 자체랑 저라는 사람이랑 되게 동일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의 과거,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모두 다 담겨 있어. 그래서 책이 방치되거나 버려진다는 거는 나의 과거도 같이 버려지는 느낌? 그리고 그 과거 속에 저와 연루됐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맺었던 되게 절망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각별하기도 한 관계들이 다 흐지부지 되거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서 저 스스로 건져내서 독립적인 방식으로 글을
제가 아닌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돼서 지금으로서는 되게 좋아요. 뭔가 여러모로 원고를 매듭 짓고 그 원고에 시달렸던 저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무수한 스트레스와 목적 없는 원한의 감정들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쓸려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출판물이 책의 형식으로 더 적합한가, 아니면 웹사이트가 좀 더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이 글과 관련해서 더 유의미한가, 그런 경중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공개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다. 왜냐면 만약에 출판이 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양의 글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 제가 만든 글을 놓쳐버렸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고요.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더 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나 고민의 지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북토크 같은 거를 실물의 책 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책 관련해서 제가 독자로서, 관객으로서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청탁을 해서 여러 가지 맥락들을 짚을 수 있는 글들을 받아서 그 웹사이트에 또 따로 채널을 파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 책과 관련한 이후의 일들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뭐 유튜브도 하고, 제가 지금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관객으로서 저절로 이끌리고 있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거나 못했던 다른 맥락의 작업들과 관련해서 이전보다 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관련해서 또 기록으로서 혹은 비평으로서의 글을 써보려고 해요. 반드시 공식적인 지면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유튜브 채널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고, 물론 공식적인 지면이어도 괜찮고, 어쨌든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매혹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글로서나마 화답할 수밖에 없는 미술과 관련해서 글 쓰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꾸준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